형님들 이거 보세요. 지금 웅장이 가슴해지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리플의 지갑에서 어제 2억 개의 XRP의 출금이 포착됐습니다. 이 웨일얼럿에서 리플의 지갑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2억 개가 이체됐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우리 리플 CEO로 스투 알데로티 아시죠? 요 스투 알데로티가 CNBC 인터뷰에서 말했던 대로 곧 벌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이 정말 길고도 길었던 SEC와의 소송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진짜로?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이 2억 개의 XRP가 법원에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보시면 얼추 비슷합니다. 벌금이 1억 2,500만 달러죠. 근데 지금 시세로 XRP 2억 개를 이렇게 환산하면 1억 1,900만 달러 정도 되겠네요. 정말 이게 벌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옮겨진 XRP인지 제가 트랜잭션을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리플의 1번 지갑에서 출금이 된 걸 확인했고요. 이 1번 지갑은 지금 잘 사용이 안 되는 지갑인데 거의 이렇게 한 달 만에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지갑에는 1억 2,200만 개의 XRP가 남아있는 상태고 1번 지갑에서 이렇게 2억 개가 들어오고 나서 한 3시간 반 있다가 다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1억 개를 이체했습니다. 자, 그리고 1억 개의 XRP를 받은 지갑 잔고는 지금 7,870만 XRP가 남아 있었고요. 다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렇게 두 번에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3천만 XRP가 이체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알 수 없는 지갑에서는 XRP 3천만 개가 이렇게 들어온 이후에 여러 거래소들로 트랜잭션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스탬프나 아니면 인디펜던트 리저브 그리고 BTC 마켓으로 물량들도 이동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빗소라는 멕시코 거래소로 이체된 걸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 빗소 3번 지갑이라고 이름 적힌 거 보이시죠? 잔고는 지금 2,400만 XRP가 있고 이렇게 트랜잭션들이 다 소액의 트랜잭션이 여러 차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지갑이 멕시코에서 리플의 ODL 창구로 쓰이는 지갑이거나 아니면 거래소 자체 커스터디를 위한 지갑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새벽에 있었던 2억 개 XRP 이체는 아쉽게도 좀 벌금 납부를 위한 XRP 이동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8월 에스크로 해제 물량 중에서 리플이 ODL 유동성으로 쓰려고 빼놓았던 물량이 이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별거 아니고 뭐 수고도 약간 그냥 진짜 쪼매 했는데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형님들 계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신규 채널 홍보 좀 하겠습니다. 코인 복덕방이라는 채널인데 우리 크립토 시장과 경제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뉴스들을 골방에서 이상한 아저씨 두 분과 함께 제가 마음대로 짓거리고 떠들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많지만 좀 적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 번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뇌동매매 방지위원회라는 채널도 제가 만들었는데요. 우리 형님들께서 저한테 차트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주제별로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차트가 낯설고 거부감이 든다. 공부를 해볼 생각은 있는데 이걸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형님들은 이 뇌동매매 방지위원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기본기를 다지시면 되겠습니다. 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리플 가격이 이렇게 수렴 하단 라인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 이걸 좀 위안 삼아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더 적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게 지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형님들 오늘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 리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기업 공개, IPO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물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우리 형님들 귀에 진짜 피가 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생각해보면 제가 이 ETF나 IPO에 관련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드린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XRP ETF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금 원초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XRP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 ETF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투자 자금 유입을 통해 가지고 XRP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겠죠. 근데 만약에 XRP ETF가 출시되면 물밀듯이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올까요? 이 ETF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는 그 타겟이 명확합니다.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없는 고객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적 명확성이 확보된 간접적인 투자만 가능한 고객들이 이 XRP ETF 상품의 잠재적인 수요 대상일 겁니다. 맞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며칠 전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산 것처럼요.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못하니까 마이클 세일러 행님네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EY 파르테논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기관 고객들한테 당신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크립토를 전부 골라라 이렇게 하니까 비트코인은 98%, 그리고 이더리움은 78%, 솔라나 24%, 그 다음으로 이제 4위에 리플이 20%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기관들 중에서 20%만 지금 XRP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조사를 한 회사들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SEC와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솔라나보다 조금 저조한 결과가 나온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그 다음 타자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냐 마냐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더라도 비트코인 수요의 뭐 한 10% 내외 수준일 거라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보여준 성적을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한 15에서 20% 사이 수준의 자금 유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의 ETF 상품이 출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수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 투자가 어려운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자산을 좀 찾겠죠. 리스크가 적은 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투자를 할 확률 자체가 좀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ETF도 사토시의 정신에도 그리고 비트코인의 아이덴티티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다룰 건 아니고 자세하게 좀 제 개인 채널이나 아니면 복덕방에서 얘기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SEC가 좀 몸을 사리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큰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에다가 이렇게 웰스 노티스를 보냈습니다. 자, 이 웰스 노티스가 뭐냐면요. 야, 누구 이거 증권법 위반인데 일단 변명부터 해봐. 이렇게 소송 전에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바네크에서 신청한 솔라나 ETF 신청서를 이것들이 막 칼같이 빠꾸시키는 걸 보고 약간 느낌이 쎄했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소송 그리고 뎃박스 사건 리플 소송에서 이렇게 계속 SEC 이것들이 쪽을 팔리면서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진짜 참말로 개가 똥을 끊지, 그죠? 제가 SEC가 약간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살짝 잊었었나 봅니다. 자, 아무튼 정리하자면 XRP ETF에 대한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SEC가 계속 이렇게 정신 나간 것처럼 권력을 남용할 게 분명하고 그렇게 어렵게 이제 XRP ETF가 출시된다고 해도 그 수요는 정말 적을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리플랩스가 XRP ETF에 신경을 쓰고 막 블랙록이나 그레이스케일을 만나고 이럴 이유도 솔직히 없어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그리고 은행들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XRP 레저를 이용한 결제 상품을 리플랩스가 판매를 했고 이런 고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리플의 파트너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ODL로 XRP를 구매하고 있는데 의미 없이 ETF로 XRP를 갖다 판매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보면 그냥 거래소에서 XRP 직접 사가지고 커스터디 시키거나 아니면 거래소에 보면 스테이킹하면 작지만 아주 조금 이자 주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수라도 조금씩 불리는 게 낫지 수수료 막 내싸면서 ETF 상품을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제 서비스 말고도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고 그리고 지금 리플이 하는 결제 서비스 말고도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고 메타코나 스탠다드 커스터디 같은 이런 수탁 기업들을 거금을 들여서 인수한 이유도 결국에는 다 이 RWA 실물 자산 토큰화를 위한 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님들 이 투자락하는 거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펀더멘탈이 훌륭하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보다 중요한 거는 인내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리플의 극초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분명히 우리가 투자한 시간이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갖다 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너무 혼자 막 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우리 리플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 그리고 정확한 목표가 이걸 원하시는 거죠.
같이 제가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들 다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형님들, 우리 리플 1차 목표가 제가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스탬프 리플 주봉입니다. 자, 우리 리플 차트는 이렇게 계속 수렴의 연속이죠.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수렴을 한 뒤에 0.05달러부터 3달러까지 이렇게 6만 %가 넘는 그야말로 미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때보다 지금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파동이론 요걸 조금 공부해 보신 형님들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딱 생길 겁니다. 이렇게 큰 4년짜리 수렴이 나오고 이렇게 분출을 했는데 또 이렇게 연속해서 삼각 수렴이 나올 수 있냐?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점 근처까지 계속 수렴이 이어지는 삼각형, 이거 제가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바로 무제한 삼각형입니다. 이 무제한 삼각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리플 차트가 이렇게 수렴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도 뭐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차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렴이 끝나고 이제 분출하는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제한 삼각형의 경우에는 가장 긴 내부 파동, 요 A파 있죠. 요거의 75%에서 125%까지만 분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제한 삼각형 경우에는 일단 요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돌림이나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알 수 없는 만큼 재분출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 가장 긴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은 확정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리플 차트에 요 피보나치를 찍어서 계산을 해보면 놀라지 마세요, 형님들. 무려 11달러가 넘습니다. XRP 하나에 지금 환율로 대략 한 15,000원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차트는 이렇게 끝없이 반복이 되고 과거의 패턴대로 진행될락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프랙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4년짜리 수렴이 이렇게 6만 %가 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렴을 했으니까 이 분출하려는 파동의 힘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러면 뭐 리플 가격이 10만 %까지 상승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 한 개에 15,000원,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017년도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으로 60원이 조금 넘던 XRP가 이렇게 4,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수렴하려고 해도 이렇게 수렴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우리 리플 홀더들의 축제가 시작될 날이 진짜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제 인생에서 다신 없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형님들 모두 시드머니 잘 모으셔가지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캄에서 이렇게 역대급 데이터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올해 2분기, 3분기에는 시장에 위기가 정말 많았죠. 대량의 비트코인 매도로 시장에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10년짜리 사골, 우리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이 있었죠. 그레이스케일이나 제네시스 트레이딩 그리고 점프 크립토 같은 대형 마켓 메이커들의 물량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는 것처럼 진짜 이 독일 정부 이것들은 거래소에다가 시장가로 4만 개가 넘게 비트코인을 던졌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던져진 대량의 물량들이 모두 이렇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딘지 대략 추측되시죠? 바로 블랙록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다 내다 팔아도 블랙록은 삽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블랙록의 암호화폐 축적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블랙록 같은 이런 월가의 대형 고래들은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투자하려고 마음먹고 이 시장에 들어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축적을 할 생각으로, 그리고 나서 10년 뒤, 20년 뒤의 수익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 나온 김에 이런 블랙록 같은 대형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발을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와중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 받아먹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역시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시장의 이목은 블랙록의 ETF 상품인 IBIT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블랙록은 혼자서만 200억 달러 유입을 출시 144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8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기록으로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운용자산 2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JP모건의 JEPI라는 상품인데 985일이 걸렸습니다. 차이가 상당하죠. 그리고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144일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은 예전에는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돈 세탁을 위한 돈이라는 둥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된 직후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는 항상 최고를 달리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은 30만 개도 훨씬 더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발표 직후에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2배가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사실 무근이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을 블랙록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미친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운용자금 1경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는 타이틀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뭘까요?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형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실물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불러와가지고 토큰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곡물이나 석유, 금 같은 이런 상품성 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예술품, 심지어는 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하려고 하느냐? RWA를 통해서 기존의 실물 자산 시장의 낮은 유동성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 같은 이런 비효율성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RWA의 적용 사례는 역시 이런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의 토큰화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복잡했던 거래 방식과 소액 투자에 불가능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될 거고 엄청난 유동성의 증가를 촉진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술품이나 소장품들도 토큰화가 된다면 고가의 소장품들의 조각 투자 이걸 해가지고 소유권의 일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접근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증권이나 금융상품의 토큰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을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은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을 팔면 2거래일 이후에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큰화를 통해서 우리 크립토 시장처럼 24시간 열려있는 이런 T+0 제로의 시대가 개막될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RWA 시장이 16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경 16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지난 2월에 블랙록에서 이렇게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를 했던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게 알려졌었죠. 근데 이 컨퍼런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블랙록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리였는데 비들 아시죠?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 이름인데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벌써 비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었고, 비들이 출시가 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는 내용도 정보원을 통해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들을 설명을 하면서 just a taste, 그냥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워딩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채 토크나 펀드의 중심에 있는 이 비들이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블랙록이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 자, 무슨 프로젝트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이걸 오픈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제일 큰 이유는 하루에도 몇 분씩 저한테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던 그 당시에 저를 도와줬던 고마운 분들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받았던 그 마음들을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공개하는 것인 만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 안 하셨으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들이 제 정보원이 보내준 자료 중 일부인데, 이 친구는 지금 영국에서 블랙록의 VIP 고객사 중에 한 곳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블랙록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지표들도 정말 치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 예상되는 자금 조달 규모에 따른 수익률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지만, 사실 세력이라는 게 정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이렇게 덤핑을 시키고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 동안 매집을 할지도 상세하게 플랜이 짜여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만 계속 손해를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게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비밀리에 매집을 하고 있던 코인은,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업비트에서도 오래전부터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차트 살펴보던 종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걸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작전주 뭐 이래 부르죠. 사실 이런 코인들은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아무렇게나 공개를 하면 뭐 저는 상관없지만, 제가 좋은 뜻으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악용을 해서 이걸 뭐 돈을 받고 판다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또 제 정보원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조심을 하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 종목이 거짓말 같고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많이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빠른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